사실은 AI라는 게 워낙 이제 범용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고 또 앞으로도 그 범위가 확장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좀 되게 생각보다 빨리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 게 콜센터 상담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일반 이런 민간 기업뿐만이 아니라 사실 공공 영역에서 이런 전화 업무 같은 게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복지를 위해서 시나 어떤 동네에 여러 가지 독거노인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전화를 해서 건강을 체크하는 이런 사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벌써 한 3년 전 정도부터 AI가 대신 전화를 걸어서 건강을 체크해주는 이런 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대표적으로 지금 네이버의 클로버케어 콜 같은 것도 그런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제 복약은 잘 하셨는지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 명 한 명 그 대상자들의 내역을 다 기억을 한 상태로 지난번엔 어떠셨는데 요즘엔 어떠세요?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건강 체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정서적인 케어도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한 명의 상담사가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을 케어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부분들도 AI가 대체를 하면서 동시에 감정 케어까지도 가능한 수준으로 지금 기술이 올라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제가 그 클로버 케어콜 관련돼서도 봤던 상당히 인상적인 게 어르신이 전화를 해서 전화를 하면 이런 식이잖아요. 케어콜이 어제 드시기로 한 약 잘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서 나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르신이 내 약을 먹긴 했는데 좀 힘이 없어요 라고 하면 AI가 어떻게 대답할지 보셨죠? 갑자기 아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장단을 해준단 말이에요. 아이고 힘드셨구나 이렇게. 그럼 그거를 듣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변화하고 제가 되게 이 클로버 케어콜을 보면서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이 AI인 걸 알거든요. 근데 그들의 대화에 보면 대부분 다 거의 제가 본 사례들의 100% 거의가 반말을 안 쓰세요. 존댓말을 해요. 그리고 되게 부드럽고 이분들이 정말 사람 상담원한테 할 때보다 되게 더 사근사근하게 얘기를 하세요. 저는 더 재밌었던 게 그거예요. 네. 통화를 하면서 AI인 걸 아는데도 잘 지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사회의 사각지대 이런 영역에서 실제로 한 사람의 복지사가 감당을 해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AI 덕분에 도와주는 사례다라고 저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체라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보완제가 되는데 그럼 진짜로 대체되는 영역은 어디냐? 저는 이제 최근에 해외에 있는 사례 중에 놀라웠던 게 뭐였냐면요. AI 에이전트 중에 실제로 전화를 해서 영업을 하는 에이전트들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글로벌 서비스 중에 이 AI 상담 에이전트가 있거든요. 그럼 얘는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콜센터에서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자마자 한 두 마디 듣고 짜증나서 끊어버리는 이유가 이게 똑같은 얘기를 사람이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기계적으로 하잖아요. 그것도 되게 피곤한 거예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뭐 무슨 카드 누구입니다. 뭐 제가 상담원인데요. 뭐 해보시고 아 됐습니다. 네, 그러거나 아니면 끊어버리거나 이러는데 이 AI의 위력은 기본적으로 전화를 하기 전에 저에 대한 데이터들을 다 분석해서 전화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게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안 상태에서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해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원하는 멘트들을 맞춤형으로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전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명한테 전화를 걸어도 기존에 있었던 어떤 콜센터에서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전화는 100명이면 100명의 똑같은 멘트로 할 확률이 높은데 지금 이 AI 기반의 상담원들은 기존에 있는 온라인 데이터를 가지고 마치 페이스북이나 SNS 서비스들이 나에게 맞춤형 광고를 해주듯이 나에게 맞춤형 멘트로 전화를 걸고 그게 또 언어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 거의 한국어로 통화가 되지만 어떤 나라 뭐 예를 들면 외국에서는 이 사람은 뭐 예를 들면 인도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고 이 사람은 뭐 예를 들면 일본 사람이 섞여 있다 라고 하면 같은 나라에서도 그 사람의 인종에 따라서 다른 언어로 통화를 해줄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놀라운 거죠. 그렇게 하고 그런데 결국 이 서비스도 보면 이 사람이 예를 들면 그래서 가입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다른 상담원에게 연결이 되는 구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이미 수많은 데이터를 보고 알게 되니까 제가 볼 때 그런 전화들을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아지면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기계적으로 받는 전화들을 대체하겠구나. 그럼 거기에서 있는 수많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불철주야 감정에 대한 고생을 하시면서 하시는 그분들은 오히려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AI의 전화들이 많아지게 되면 콜센터 상담원들의 좀 포지션도 좀 바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존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뭔가 기계적으로 몇천 통, 몇만 통의 전화를 하는 쪽보다는 앞서서 뭐 저런 케어콜이나 이런 걸로 상담을 받은 사람들에게 좀 더 감정적인 상담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이미 내가 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 안에서 최종적으로 잘 설득을 해서 정말로 더 업셀링이라고 그러죠. 더 좋은 상품을 사게 하는 이런 구조처럼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떤 그 초기의 리드를 끌기 위한 전화를 하는 3차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가는 쪽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역할이 AI가 하는 것보다 좀 더 프리미엄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좀 더 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네, 그렇죠. 그 외에도 뭐 우리가 말하는 콜센터 말고도 또 비슷한 아까 변호사 같은 결에서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 업무적인 것들도 좀 있지 않나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회계사나 세무사 업무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거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 기반으로 뭔가 분석을 하거나 알아내거나 설명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보니까 한국 세무사회에서도 AI 세무사 서비스를 아예 공식적으로 제공을 하시더라고요. 네.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회 회원들이 AI를 활용해서 업무를 줄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이런 방식으로 업무를 대체를 하는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게 어떤 업무적인 대체, 효율성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의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이 많지만 역으로 그러한 어떤 전문가들이 쓰는 서비스에 쓰게 되는 비용은 조금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더존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이 더존이라는 회사가 뭐 ERP나 아니면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중소기업의 회계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거기다가 이제 장부를 입력하는 서비스인데 이 최근에 더존의 서비스에 이 AI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회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 AI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기존 서비스에 추가 비용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통해서 더존이 아주 짧은 시간에 매출을 엄청나게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결국엔 이러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전문가들의 서비스에 이런 AI들이 하나씩 붙고 있다라고 하는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